자, PLSQL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프로시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된 프로시저 여러분들이 부서의 어떤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성된 프로시저 내용들을 한번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테이블, 인덱스, 시퀀스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역시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에 대한 정보들 먼저 한번 확인하는 데이터 사전 보겠습니다.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사용자가 생성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데이터 사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칼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오브젝트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이건 이제 객체가 생성된 날짜에 대한 부분이죠. 참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rom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을 한번 살펴보죠. 조건은 오브젝트 타입. 자, 객체에 대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객체 타입이 프로시저인 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은 객체 타입이 프로시저인 것 중에서 현재 HR 소유로 작성된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첫 시간에 헬로 언더바 월드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기타 나머지 몇 개의 이제 프로시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add 언더바 depart 신규 부서를 갖다 추가하는 프로시저였었죠. 자, add 언더바 depart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신규 부서를 추가하는 작업에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성된 프로시저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add 언더바 dept 내용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제가 만들어 드렸네요. 자, add 언더바 dept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유저 언더바 소스라는 데이터 사전입니다. 소스를 통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사전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name 타입은 앞서 봤던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네임과 타입을 말합니다. 실제 작성된 소스는 텍스트라는 칼럼에 저장이 되어 있죠. from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name 오브젝트 네임은 add 언더바 depart 정의하고요. 여기까지 한다면은 테이블 이름이 add 언더바 depart 혹시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객체 이름에 중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타입이 프로시저인 것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dd 언더바 dept라는 프로시저가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조건자를 보시면요.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 모든 내용들은 대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항상 대문자로 저장되기 때문에 값은 대문자로 작성이 되어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은 저장된 값, 문자열에 대해서 대수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add 언더바 dept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신규 작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건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 중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dd 언더바 dpt라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SQL 시간에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것처럼
쿼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규 부서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0번 네, IT 서비스다. 이렇게 신규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PLSQL 구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add underbar dpt라는 프로시저를 갖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을까요? 자, 간결한 SQL문만으로도 사실 신규 부서에 대한 입력이 가능함에도 이렇게 만들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프로시저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add underbar dpt. 생성된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최초에 생성된 프로시저는 최초에 쿼리문과 같이 구문 분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구문 분석 작업을 한다. 이때 구문 분석 작업은 작성된 쿼리문에 리즈는 프로시저에 구문의 오류가 있는지, 실제 테이블을 우리가 지칭을 했을 때 HR 소유의 디파트먼트라는 부서 테이블은 존재하는지, 또한 HR 사용자가 디파트먼트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구문 분석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인서트 구문과 프로시저가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오라클은 작성된 쿼리문의 대소문자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까지 모두가 일치해야지만 같은 문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해도 신규 부서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나 오라클에서는 이 문장 자체를 내부적으로는 다른 문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결과는 물론 동일하지만 실행한 문장에 있어서 우리는 같다라고 판단하지만 오라클 내부적으로는 띄어쓰기, 대소문자가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동일한 문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규 부서를 추가할 때는 매번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이 매번 바뀌겠죠. 따라서 SQL 구문으로 작성이 된 인서트 구문은 매번 구문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 프로시저로 작성된 구문 한번 볼까요? 비긴엔드로 작성된 실행문을 보시면은 추가하는 작업을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퀀스로 신규 부서 번호를 추가하게 되고 부서 이름과 해당 부서의 관리자 아이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아이디는 상수값이 아닌 변수로 할당을 받고 있죠. 따라서 비긴엔드에서 작성된 이 구문 자체는 나중에 프로시저로 호출할 때 항상 같은 값이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문장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실행을 할 때 파라메타에서 입력받은 값을 실제로 여기 할당을 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구문 분석할 때는 이 인서트 문 자체는 항상 동일한 문장에 수행되기 때문에 최초 구문 분석 작업 이후에는 다시 구문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행할 때의 작업을 줄일 수가 있어서 더 빠른 실행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작성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최초 구문 분석 이후에 프로시저는 다시 구문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좀 더 우리가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퍼포먼스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작성된 프로시저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실행을 할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죠. 추가하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내용이 결국은 클라이언트에서 오라클 서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지게 되겠죠.
그러나 같은 의미에서 프로시저를 보시면 프로시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행합니다 라고서 우리가 execute문을 이용했었죠.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 필요에 따라서 파라메타 값이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신규 부서에 대한 이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인서트 구문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 인서트 셀렉트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또는 머지 구문을 이용해서도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비교해서 보시면은 스토어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신규 부서를 추가할 때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보내는 내용이 이게 다죠. 이미 add underbar depart라는 스토어드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 단순히 뭐예요? 실행 명령문, 그 다음에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필요에 따라서 파라메타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지는 전송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인서트 구문은 짧아 보이지만 우리가 신규 부서를 추가하는 작업들을 뒤에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 테이블에 대한 조인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쿼리문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한번 작성하고서 단지 이 문장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지는 데이터 양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번 이해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부분인데요. 자, 세 번째는 작성된 SQL문과 비교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 실행문의 조건 내지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실행에 있어서의 흐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SQL문에서는 우리가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는 비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if문 뿐만 아니라 루프를 이용해서 흐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가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갖는 장점 중에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예제를 통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PPT로 들어와서 한번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매번 합을 구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sum of num이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하면서 1부터 10까지 값을 정했죠. 그래서 합이 총 얼마인지를 구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sum of num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작성할 때는 먼저 기본적인 구문 패턴이 있었죠. 보시면은 create, replace, 프로시저 이름이 있었습니다. sum of num 보고요. is, begin, end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이런 프로시저 기본 구문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에서 10까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면서 값을 더해가야겠죠. 그래서 자, begin end에서 우리가 흐름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했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보겠습니다. 자, begin end에서 한번 살펴보죠. 루프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루프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죠. 자, 최초 작업은 이렇게 되겠죠. 로컬 배치 선언에서요. 에런더바 num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런더바 num에다가 초기의 값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당할 때는 할당 연산자 콜론 이거를 사용하게 되죠. 에런더바 num 더하기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begin end에서 작성된 변수는 미리 컴파일러에게 선언이 되겠죠. 얘는 에런더바 num은 뭐냐면 변수입니다. 이렇게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최초의 시작값 1을 에런더바 넘이 갖고 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가능하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 해주면 되겠죠. 에런더바 넘은 시작값 1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값 1을 갖다가 저장하는 합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런더바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서요. 에런더바 sum은 에런더바 sum에다가 어떤 값? 바로 위에서 최초 0에서 시작값 1을 더한 에런더바 num의 값을 갖다 할당받아야겠죠. num 이렇게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에런더바 sum이라는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겠죠. 에런더바 sum은 넘버 타입의 로컬 변수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최초 0의 값을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하면은 최초에 할당된 값 1, 그리고 그 합은 1이 출력이 되겠죠. 일단 그 스토드 프로시저에서는 이런 그 비긴 엔드에서 조건이라든지 연산에 대한 결과값, 연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하는 값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변수에 할당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봤었죠. dbms 언더바 output put 언더바 line 이용해서 정확하게 로컬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됐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연산자 이용하고 컴마로 한번 구분을 하겠습니다. 값을 에런더바 sum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이 되면은 자, 실행해서 한번 만들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시저가 생성이 됐습니다. 결과를 갖다 확인해 봐야겠죠. 최초 세션이 시작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자? dbms 언더바 output put 언더바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et server output on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세션이 시작할 때 작성해 주시고 다시 끊어지게 되면 다시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exec 실행을 하자. 어떻게 되나요? sum of num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면은 최초값 1 그리고 합계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from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user underbar object라는 데이터 사전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그 값을 가져올 건데요. 조건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대문자이기 때문에 sum of num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동시에 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프로시저죠. 프로시저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별자가 잘못된 경우 있겠네요. and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컬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언더바 소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네임 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붙이고 유저 언더바 소스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겠죠. 현재는 최초값 1, 그 다음에 최초값 1에 대한 합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반복해서 누적적으로 증가값 1을 더해가고 그 다음에 그 1을 더한 값을 이전에 합계해서 계속 누적해서 합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긴 엔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복해야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create 최초의 프로시저 이렇게 만들거나 or 기존 프로시저가 있다면은 지금 만드는 걸로 대체하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해야겠죠. 이런 작업들을.
반복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반복하게 되면 뭐예요?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죠? 루프 시작했으니까 엔드 루프 끝나고요. 자, 루프를 종료하기 전에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1을 값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썸 값을 구하고 다음 루프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1을 더하게 되니까 에런더바 넘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라는 값을 갖다가 에런더바 썸과 합계 하게 되면은 에런더바 썸은 최초의 값 1과 다음 값 2를 갖다 더한 결과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의 증가값 1을 가지고서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보면 패턴이 루프를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쭉 계속해서 값을 더하겠죠. 그러나 언젠간 빠져나와야겠죠.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자 루프문에서는 XT 구문용에서 나오게 되겠죠. when 제어가 되어야겠죠. 언제 나오게 되나요? 에런더바 썸이라는 값이 에런더바 넘이란 값으로 봐야겠죠. 이 값이 우리가 어떨 때 10일 때 10가지의 만약에 합을 10가지의 합을 1부터 10가지의 합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10가지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랬을 때 뭐예요? 에런더가 썸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하고 10이냐 그러면은 루프를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행. 자,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sum of num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우고요. execute문 실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 of num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 해서 그 합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연식별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죠. 이와 같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begin end에서 반복문 내지 조건문을 이용해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세 번째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죠.